113회 전산해결급 기출문제 실기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레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113회 해송상사꼴로 들어가서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해송상사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당기는 14기 2025년도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14기 2025년도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0점인데요.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안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 거래처 코드 00777번이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0777 입력해 주시고요. 슬기로운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슬기로운 주식회사. 자, 그 다음에 동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문제 보시면 동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클릭해 주시고 다시 없이 그냥 숫자만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5381 그리고 135 78번.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표자 이름은 김슬기라고 되어 있고요. 김슬기. 자, 그 다음에 업태는 도매, 종목은 금속. 사업장 주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3 가로 열고 부전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편번호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해 보시죠. 자, 여러분 업태에서 도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에서 금속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3 그리고 가로는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대체 조교를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134번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체 조교 8번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 자, 이거는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코드 번호 아무데나 누르시고요. 134라고 입력하시면은 그 번호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을 이동을 해주시고 대체조교 8번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위에는 현금조교, 밑에는 대체조교. 고정조교는 이제 프로그램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조교이고요. 자, 여기 대체조교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8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입력을 출장비 가지급 정산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해당 오류와 관련된 정기분 원가 명세서 및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 220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장 직원의 급여는 임금으로 처리를 우리가 하고 제조 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되는데 그거를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로 반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서 임금을 220을 추가해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기분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서 자, 임금에 4,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20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4,500 더하기 220 하게 되면 4,720이 되겠습니다. 4,720만 원으로
자, 수정을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4,720으로.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겠죠. 자, 얼마가 바뀌어서 얼마로 됐죠, 여러분? 4억 78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닫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 쪽을 클릭해 보시면 자,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이 금액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여러분 얼마였죠? 이 금액이 4억 78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금액으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넣어주시면 매출 원가가 단기 순이익이 바뀌는데 주의사항은 급여에 8,650만 원에 자, 220만 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801번 급여에 들어가 있으니까 8,650만 원에서 빼기 220만 원을 빼주셔야 되겠죠. 이 8,650 안에 220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220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에서는 빼주셔야 되는 거죠. 8,650에서 220을 빼면 8,430이 나와요. 8,43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단기순이익이 7,496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이 단기순이익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닫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7,496만 원 그대로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냐 하면 우리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자, 매출원가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만 그만큼 매출원가가 늘어났지만 220만 원만큼 매출원가가 늘어났지만 급여도 220만 원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까지만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정기분 원가 명세서하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고 제시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자,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해서 한 문제당 3점씩 6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자, 7월 15일 날 주식회사 상수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건가요? 계약만 한 건가요? 그렇죠. 계약만 했습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날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7월 15일이죠. 7월 15일 날 차변에 자, 우리 원재료 받기 전에 계약금만 미리 주면 그렇죠.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거래처는 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보니까 3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0만 원. 자, 이거 돈을 뭘로 줬어요, 여러분 보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당좌수표 발행하면 그렇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좌예금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2번입니다. 8월 5일 날 사옥 취득을 위한 자금 9억 원, 만기가 6개월짜리인데요.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선이자, 이자를 미리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고요. 선이자 지급액은 여러분 성급비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 이자 나간 거를 그냥 성급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제시했으니까 이대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자, 날짜는 지금 8월 5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자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거죠. 그쵸? 9억 원을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통 예금이
증가됐을 건데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자, 9억에서 빼기 3,600만 원을 빼게 되면 8억 6,400만 원이 나오네요. 8억 6,4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 그럼 차변에 3,600만 원 선이자 낸 거는 이자 비용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차기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선급 비용으로 하자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해주시는 게 맞겠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자, 금액은 3,600만 원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3,600만 원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뭘까요, 여러분? 자,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차입을 한 거니까 6개월이면 여러분 1년 이내니까 장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렇죠.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빌린 건가요? 예, 거기 보니까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9월 10일 창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 거래처 대운이라고 돼 있고요. 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작년분 창고 임차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만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여러분, 이 분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임차인인데, 임차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차변에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죠. 그쵸? 자, 그리고 임차료가 발생됐는데, 아직 지급이 안 돼서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받을 게 있고, 지금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차료가 지금 100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임차료가. 그러면 지금 임차보증금을 우리 자산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직 지금 지급하지 못한 100만 원이 지금 있으니까 요 미지급금 100만 원을 우선 상기해 주고, 그쵸? 그리고 임차보증금 대변에 있는 거, 차변에 있는 거 대변으로 없애면서 이 미지급금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만 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자산을 돌려받았으니까 임차보증금 자산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갚아야 될 미지급금 부채가 있는데 이 미지급금을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날짜는 지금 보시면은 9월 10일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차변에 자, 우선 대변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자, 차변에 받을 임차보증금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있던 임차보증금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임차보증금 자산의 감소, 임차보증금 자산의 감소. 자, 거래처는 대운이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문제. 그럼 대운이라고 코드를 걸어 주시고요. 자,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9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임차료 중에 미지급한 게 지금 100만 원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차변에 자, 미지급금 지급하지 못한 거 제외하고 자, 이것도 이제 대운한테 갚아야 될 거였던 거죠. 100만 원 제외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9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900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분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돌려받을 자산 임차 보증금이 있고 이거를 돌려받으면서 갚지 못한 미지급금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10월 20일 날
주식회사 영광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53만 원 중에 13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13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 영광상사한테 받을 외상매출금 253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13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13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130만 원이 줄어들면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여러분 교재는 4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10월 20일이죠. 자, 10월 20일자로 들어가시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금액은 13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외상매출금 자산은 대변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 거래처는 영광상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광상사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130만 원만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럼 그대로 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11월 29일 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콤프 상사의 주식 2,000주를 한 주당 만 원에 액면가액은 그냥 표시 금액이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만 원에 산 거니까 만 원이 중요한 거죠. 자, 취득하고 수수료 24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인가요?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인가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열어주신 다음에 날짜는 11월 29일이죠. 11월 29일입니다.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지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인데요. 여러분 이 178번으로 하셔야 돼요. 투자 자산으로 구분되는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이고요. 이 위에 거는 제가 장기 투자한 채권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 기간이 경과해서 만약에 1년 이내로 만기가 되면 그때 이 투자 자산을 당좌 자산으로 이렇게 재분류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123번이 123번은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 투자 목적의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178번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8번에 투자 자산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보니까 자, 주의사항은 단기 매매증권은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봐서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 눌러보세요, 여러분. 2,000주인데 한 주당 만 원에 취득했으면 2천만 원인데 매입 수수료 24만 원 이걸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2,000주 곱하기 만 원. 2천만 원에 24만 원. 그러면 2,024만 원이 이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다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대변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수수료 24만 원과 함께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그럼 대변에는 보통 예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12월 8일 수입한 상품에 대한 수입한 상품에 부과된 관세. 그럼 관세라는 세금은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이 상품과 관련된 관세 756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납부 영수증이 또 나와 있습니다. 756만 원을 납부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납부 기한에 납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날짜는 12월 8일이에요. 우리 교재로는 쪽수는 43쪽입니다.
12월 8일 날 보니까요. 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일까요? 여러분 세금 낸 거니까? 아닙니다. 관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한 거니까 이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품 수입하면서 관세를 낸 거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액이 756만 원, 756만 원. 이렇게 756만 원. 자, 그리고 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75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까지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교시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